반갑습니다. 감성 경영론 오늘은 10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는 문화 세 가지 구성 그리고 조직 문화의 유형, 조직 문화 학습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늘 그렇듯이 9장을 한번 요약해서 복습해보고 10장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차에는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그리고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들을 봤더니 발신자와 관련된 장애 요인이 있고 수신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황과 관련된 장애 요인들이 있더라. 이 세 가지를 이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발신자와 관련된 장애에서는 목적의식이 부족했을 때 발생되더라.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불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부족입니다. 어떤 전달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경로를 통할 것인가, 또 부정확한 표현이나 문장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으로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준것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또 신뢰성이 부족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또 틀릴 수 있고, 또 필터링이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좋은 내용만 전달하고 나쁜 내용은 걸러서 전달해 버렸을 때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수신자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발신자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수신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적 경향이 있는데 발신자의 메시지를 미리 평가합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발신자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 발신자에 대한 과거 경험, 메시지로부터 기대되는 의미에서 기초가 되는데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 일단 발신자의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인데 수신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메시지가 건성으로 듣고 성급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입장만 고려되므로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신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택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광고도 마찬가지로 사례를 들었었죠. 필요한 내용은 관심 있게 보는데 본인에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랬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선택적 경청인데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응 피드백 부족인데요. 수신자가 발신자의 문제에 대한 지각 또는 내용 등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신자에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적 장애, 정보 과중, 상황과 관련됐을 때는 뭐 언어적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정보가 너무 과중해서 많아서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압박, 시간의 제약 때문에 상황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소통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개방성이나 신뢰성이 낮은 조직에서는 부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위 차이 때문에 상사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비언어적 메시지 오용인데요. 언어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함께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잘못 불일치된 커뮤니케이션이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2에서는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감성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감성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관계의 질을 중시하고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에 기초한 상호작용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구성원의 만족도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높여야 되고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구체적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이끌어내서 건강한 조직으로 가는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약을 하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제안으로 정리했는데요.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인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고충이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직원의 고충을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심지어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직원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가 감성에서 끝도 없이 나왔던 칭찬과 격려로 리더의 긍정적 감성을 전염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의 내용인데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담회가 있긴 하지만은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직원들이 한두 번이 하면 경영진 설교가 2시간이다 이렇게 느끼는 구성원이 많다. 또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또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자연스러운 의견 표현이나 개인적인 제안이 어렵다.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자는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사례를 들었는데요. SEI 인베스트먼트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전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실 공간을 전체 없애고 오픈시키고 층간 이동에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층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단시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직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소통이라는 리포트에서 내놨던 내용들이 여기서 쭉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이 정서적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정서적 소통은 직원과 직원 간 소통, 직원과 경영진 간 소통, 회사와 직원 가족과 소통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직원 간 소통 그리고 직원과 경영진과의 소통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아니 보통적인 내용이었지만 회사와 직원 가족 간 소통은 되게 독특한 소통이다. 정서적 소통에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간 소통, 직원과 경영 간 소통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회사와 직원 가족 간 소통인데요. 자녀 교육, 직원의 가족 건강을 배려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삼성 토탈이 홈포니 경영이라고 해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 당태종 태종 이세민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사례를 쭉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닛산 CEO 카를로스 고니인데 비판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 하는 내용인데 직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노키아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했죠. 지금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일반 지금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노키아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아이폰만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게 됐죠. 그래서 노키아의 그 유명했던 핸드폰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인수되고 그냥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이름이 사라진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효과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10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자 구성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수신자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다른 사람과 서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지금 미국 경영협회가 제시하는 소통 10계명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었죠.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생각을 분명히 해라 했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의 목표를 먼저 검토해라 했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물리적인 인간적인 접안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담이나 충고를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이고 부수적인 효과에도 유념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의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고 헌신적인 의도를 가져라 이렇게 했고요. 7번째는 현재 상황의 요구에 충족하고 미래에도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의 10가지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훈련하라 이 내용인데요. 역지사지란 말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경청의 자세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 견해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했고요. 이번 주 10-1 문화 3가지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그 조직 문화는 기업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 리더들은 외부 환경과 기업 전략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업 문화가 충족시켜 줄 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들에게도 교육되는 조직의 핵심적 가치, 가정, 신념, 이해 방식, 규범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무엇인가 했더니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교육되는 조직의 핵심적 가치라든가 가정, 신념, 이해 방식, 규범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낸다면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조직 문화의 어떤 정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내적, 외적 문제들을 대처하는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교육받고
전수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 세 가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차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행동 패턴, 물리적 상징들, 조직 의식 이런 것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외형적인 모습들인데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조직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치나 신념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념들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에서 공유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떤 다른 조직과는 우리는 이런 게 다르다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을 통해서 인지될 수도 없는 문화의 깊숙한 부분에 놓아 있는 가정들을 의미하는데 문화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인지될 수도 없는데 어떤 조직 깊숙이 어떤 부분에 녹아 있는 그런 가정들 이런 것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신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드러나지도 않고 의식을 통해서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뭔가 문화 깊숙한 부분에 녹아있는 어떤 가정들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문화의 3단계 차원인데요. 가시적 단계, 인위적 가공물, 스타일, 행동 패턴, 물리적 상징들 이 조직의식인데요. 이건 가시적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인식 단계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떤 가치와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잠재적 단계인데요. 기본 가정인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떻게 인식하지 할 수는 없으나 잠재적으로 그 조직에 녹여있는 녹아있는 어떤 그런 문화 이거 세 가지로 3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랜 기간을 걸쳐서 특정 조직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방식과 가치들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사고방식과 가치들이 조직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조직의 문화로서 제도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발된 사고방식과 이렇게 가치들이 조직이 안정되게 성공을 거두고 가면 조직 문화로서 제도화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문화의 일부분으로 제도화된 사고방식과 가치들은 조직을 구성한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형성되지만 보편적으로 초창기에는 설립자나 초기 리더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누군가가 처음에 기초를 만들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설립자라든가 초기 리더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발휘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떤 조직의 정체성 있어야 하는 이유 어떤 정체성 모습 어떤 특정 가치 행동 방식으로의 몰입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을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중요한 이 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업의 일이겠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조직 문화가 중요하냐면 방금 이야기했죠.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을 이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고 공동체적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내적 통합을 위해서 업무 관계를 가이드해주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결정해주고 수용 가능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분해주고 조직 내 지휘, 명령 체계를 확립해준다.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일련의 규칙을 제공해주고 조직 성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내적 통합과 관련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인데요. 조직의 외부 환경에 적응입니다. 내부 구성원의 내부 통합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외부와 거래하는 방법을 결정해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문화적 가치들은 고객의 요구,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고객의 외부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경쟁자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화는 핵심 목표, 국체적인 목표, 또 그런 목표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단에 몰입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외부 환경에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을 장려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외부 환경에 적응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은 내부는 구성원과이지만 외부에는 고객과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외부의 고객의 요구와 외부의 경쟁자의 움직임을 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기능을 보면 구성원을 통합하는 내적인 내용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구성원은 조직 내에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외부 환경은 고객과 경쟁자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경쟁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 줄 아는 외부 환경 적응 이런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조직 문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바람직하고 강한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를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그럼 뭐냐?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혁신을 지향하고 고객을 지향하고 인간 중심 등으로 구성된 적응적 조직 문화를 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람직한 조직 문화다. 혁신 지향적 조직 문화란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조직 내에서 경영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것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 또 혁신 지향적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지향 조직 문화가 있는데요.
이건 외부 적응에 지금 해당이 되겠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지향 조직 문화가 필요하고,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들과 기업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10-2에서 10-1의 모든 내용을 다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직성과에 관련된 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0-1 감성경영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